화성 15형의 발사 장면을 담은 영상을 북한이 오늘 공개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이번 화성 15형 발사 장면을 처음부터 끝까지 참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국방 전문가 신인균 자주국방 네트워크 대표와 함께 관련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오늘 공개한 영상이었습니다. 어제 새벽에 발사한 화성 15형의 시험 발사 영상 저희가 리포트를 통해서 간략하게 좀 보도해 드렸는데 일단 대표께서는 이 영상 보셨을 텐데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방금 이제 리포트에도 나왔지만 예. 일단 싣고 와서 그 발사 차량에서 바로 쏜 게 아니고 예. 그것을 내려놓고 발사 차량 떠나고 따로 쐈거든요. 예. 그게 이제 이례적인 일은 아니고 지난번 화성 14형 쏠 때도 그렇게 했어요. 예. 근데 두 번째 쏠 때는 그 발사 차량에서 바로 쐈거든요. 그래서 처음 발사를 하는 거니까 예. 혹시나 어떤 그 로켓이 잘못돼서 터져서 폭발을 해서 예. 그 발사 차량인 그 트럭까지도 피해가 갈까 봐 그렇게 되면 더 큰 피해가 생기니까 예. 혹시나 하는 어떤 그 예방적 차원에서 옮겨 놓은 것으로 보고 예. 또 이제 이 그 영상을 보면서 아까 뭐 그 리포트에도 계속 나왔지만은 예. 바퀴가 하나 더 많은 구축 그렇다는 것은 저게 이제 바퀴 통상 한 2m 정도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화성 14형이 19m에서 19.5m 정도로 판단을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한 2m 정도 더 커졌다고 봐야 되니까 예. 21m 정도의 크기가 아닐까. 즉 그만큼 연료가 더 많이 들어갔을 것이다. 예. 그래서 그만큼 더 많이 날아간 것일 것이다. 라고 유추할 수 있죠. 예. 네, 이렇게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주셨는데 좀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까 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둥글게 만들어진 탄두를 보고 다탄두 탑재 가능성을 점치고 있는데 이렇게 폭발적인 위력을 가진 핵탄두를 실었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관측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게 이제 미국의 지금 ICBM인 미니트맨 3 그리고 중국의 ICBM인 뚱펑 31, 41 그리고 이제 러시아의 ICBM인 토플 M 이런 것들이 다 저렇게 둥글게 생겼어요. 왜냐하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 탄두 미사일이거든요. 탄두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예. 중국 같은 경우에 12개까지 들어있거든요. 탄두가. 네. 미니트맨 미국 같은 경우는 3개지만 예. 그런 식으로 탄두가 많이 들어있어서 탄두와 이 외경이 커야죠. 그래 이제 내부에 많은 이제 자탄들이 들어있으니까. 예. 그런데 저런 형상을 했다라고 해서 저것이 반드시 다탄두 미사일일 것이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왜냐하면 정말로 다탄두 미사일을 성공을 했다면 예. 리춘희 아나운서가 어제 이야기를 할 때 다탄두 미사일 성공을 했다라고 극찬을 했겠죠. 명시를 했을 그렇습니다. 것이다. 네. 그리고 어제 이 발사 공개가 된 것은 내려 꽂을 때 이제 탄두로 보이는 뭔가 세 조각으로 분리가 됐다. 예. 이래서 다탄두가 아니냐라고 이제 일본 측에서 이렇게 사실은 보도가 나오기도 했었는데 그러나 다탄두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덩치가 컸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탄두는 아닌 것 같고 예. 이번 발사 실험은 순수하게 이 로켓의 엔진 추력과 비추력 이런 것들을 테스트했기 때문에 탄두 이야기는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기권 재진입을 할 때 예. 이제 화성 14형은 탄두가 뾰족하잖아요. 네. 이제 이건 이제 뭉뚱하고. 예. 근데 뾰족할 경우에 물론 바로 수직으로 내려 꽂힐 때는 뾰족한 경우가 더 좋겠죠. 그러나 비스듬하게 정상각으로 발사해서 들어갈 때는 뾰족한 게 오히려 예각이 돼가지고 예. 마찰을 더 많이 받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도 이 탄두를 뭉뚱하게 해서 이 마찰을 조금 비껴가려고 하는 그런 설계일 수도 있고 또 한 8,000도 정도의 고열을 견뎌야 되기 때문에 예. 탄두를 내부에 있는 탄두를 더 보호하기 위해서 이 어떤 그 내열재를 더 많이 넣기 위해서 덩치를 좀 크게 만들었을 그런 개연성도 있기 때문에 예. 형상만 보고 저 안에 뭐가 들을 것이다라고 판단하기 아직은 이릅니다. 예. 네. 그 어제부터 계속 관건이 되는 주제는 대기권 재진입 기술의 성공 여부인데요. 그거는 아직까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물론 이제 북한 성공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시는지? 이제 방금 저 영상을 공개를 하면서 예. 어제는 대기권 재진입 이야기를 안 했는데 예. 오늘은 지금 대기권 재진입 성공했다라고 합니다. 예. 아마도 어제 하루 종일 이제 우리 언론들이 대기권 재진입에 대해서 뭐 설왕설래를 하니까 그에 대해서 어떤 그 선을 그으려고 아마 오늘 저렇게 멘트를 넣은 것 같은데 예. 일단 각도가 다릅니다. 그 960km를 날리고 4,500km에서 내려 꽂으면 거의 수직으로 내려 꽂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면은 탄두의 가장 뾰족한 저 첨두 부분 거기가 마찰을 받는 것이죠. 예, 예. 그러나 정상각도로 발사해서 13,000km를 날아가서 이렇게 들어가면은 약간 상대적으로 비스듬하게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이 가장 뾰족한 이 중심 부분이 마찰을 받는 게 아니고 예. 그 밑에 배 부분이 마찰을 받아요. 그러니까 마찰을 받는 부분이 다른데 어제
물론 대기권 안으로 들어오긴 들어왔습니다, 그죠? 예. 그렇지만 그걸 가지고 이것이 탄두가 제대로 폭발하기까지 성공을 한 것이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래서 북한이 정말로 대기권 재진입을 성공을 보여주려면은 예. 정상각도 발사를 한번 해야 됩니다. 정상 각도로 한번 발사를 하는 걸 그렇죠. 봐야. 예. 그래서 탄착을 제대로 예. 바닷물에 뭐 붕붕 빠지든지 어쨌든 예. 탄착을 제대로 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이게 이제 명확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그 말씀은 추후에 북한이 또 한 차례 실험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또 한 차례 실험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제가 김정은이라면 저는 이제 네. 안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모습만으로도 엄청난 능력을 보여주었는데 예. 북한이 뭐 지금 언론에 텔레메트리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 탄두를 유도하고 통신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만약에 정상각도로 해서 10,000km를 만약에 날렸다 치면 예.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네. 만약에 북한에서 어떤 그 남태평양 쪽으로 날렸을 때 네. 통신을 할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북한으로서는. 어. 예를 들어서 인공위성이 있다면은 예. 그 인공위성을 경유해서 통신을 해서 이 탄두를 유도를 할 수 있을 텐데 만약에 중국이 그 인공위성을 빌려줬다, 러시아가 인공위성 빌려줬다, 큰일 나겠죠.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북한으로서는 그 탄두를 유도할 수 있는 예. 통신 수단이 있기 때문에 예. 저는 그 실험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도발을 하더라도 지금 할 수 있는 선이 가장 최고치였다고 그럼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이 그 북한 영토에서 계속 통신을 할 수 있는 최대치가 고각 발사밖에 할 수 없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의문점 중에 하나인데 가짜 탄두를 실어서 중량을 가볍게 쓸 가능성이 있다. 이건 가능성이 있는 얘기일까요? 그 가능성이 있죠. 어. 지금 뭐 저 내부에 다 예. 탄두가 들어있는지 싱글 탄두가 들어있는지 사실상 모르니까요. 뭐 아니면 뭐 아무것도 스펀지만 들어있는지 아무도 예.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화성 14형도 마찬가지고 예. 그 안에 뭐 아무것도 없고 그냥 종이 쪽만 들어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죠? 근데 그 핵 미사일이 되려고 하면은 예. 기본적으로 최하 500kg은 돼야 됩니다. 예. 북한의 어떤 그 소형화 경량화 작업을 볼 때 500kg은 되어야 탄두가 하나가 될 것이다. 다 예. 탄두는 고사하고 탄두 예. 하나는 될 것이다. 그러면 500kg짜리를 저 안에 쇳덩이를 어떤 그 무게가 나간 것을 넣고 예. 이제 과연 쐈겠느냐. 그러지 않았다면 어제 그 4,500kg까지 올라갔는데 만약에 정말로 500kg짜리 어떤 무게를 얹고 실었다면. 갔다면 저게 4,500kg까지 올라갔겠느냐. 이제 이런 의구심이 생기는 것이죠. 만약에 그걸 북한의 의구심을 그 불식을 시키려면은 예. 아까 뭐 영상 정말 그 자세하게 공개를 하던데 예. 탄두로 보이는 뭔가를 무게를 재는 것을 보여주고 예. 그리고 또 탄두를 장착하는 어떤 영상까지 보여주고 뭐 이렇게 했으면 몰라도 그런 게 자신감이 지금 있다면 네. 그런 게 생략이 됐거든요. 예. 그래서 방금 이제 앵커께서 지적하신 의구심은 항상 안고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군 당국이 오늘 외형적인 모습을 보면 새로운 형태의 미사일을 개발을 했다 이렇게 했는데 4달 만에 새로운 형태의 신형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는 일인가요? 개발할 수 없죠. 그거는 뭐 외계인을 잡아도 힘든 일이죠. 그럼 그래서 개량형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개량형 아니라고 봅니다. 화성 14형 그래서 화성 15형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예. 당연히 어떤 효율성의 측면에서 하나의 모델을 두고 계속적으로 이제 개량을 해 나가는 그런 시스템이 우리 자본주의 아닙니까? 네. 우리는 경제적이니까. 예. 그런데 저기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모델을 동시에 개발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어떤 그 진행 스케줄이 저는 거의 비슷하다고 봐요. 그 중에서 한 번 보여주고 이런 것이지 7월 달에 화성 14형을 보여주고 예. 그것에 따른 어떤 데이터를 분석해서 넉 달도 안 된 시간 만에 다시 또 적용해서 한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무리 밤샘하고 아무리 국가적인 총력을 한다 해도 예. 안 되는 건 안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건 아니고 저는 그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북한 미사일들이 아주 여러 종의 미사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예. 개발되고 있고 그 중에서 가장 완성도 높은 것이 나중에 선택이 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앞서 저희가 얘기 많이 나눠봤는데 지난 14형 때의 북한이 공개한 영상 그리고 15형 오늘 공개된 영상의 비교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보시는 그림 자체는 크게 다를 게 없어 보입니다만 아까 바퀴가 하나가 더 있는 모습이 지나갔고요. 오른쪽이 오늘 공개된 영상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국정원의 얘기를 저희가 하나 덧붙이자면 북한의 미사일 실험을 바탕으로 추가 핵실험 가능성이 또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고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언급한 9월 역대급 초강경 조치와도 이게 연관이 있는 것인가 라는 의문점도 좀 듭니다. 이건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이제 그 대답 전에 예. 저 지금 비디오 영상이 지금 나가고 있는데 저걸 제가 좀 예, 말씀해 주시고 하셔도 예. 됩니다. 네.
지금 이제 두 개가 동시에 나가는데 올라갈 때 예. 아주 다릅니다. 아, 왜 그렇습니까? 다르냐면은 화성 14형은 그 로켓 분사구가 노즐이라고 하는데 예. 분사구가 5개입니다. 화성 15형은 하나예요. 그래서 화성 14형은 주 로켓 엔진이 하나가 중간에 아주 지금 한번 보십시오. 예. 불단한 불꽃이 나오고 그 양쪽에 조그만 불꽃, 가느다란 불꽃이 4개가 있습니다. 네. 그게 뭐냐면 저거 보조 로켓이라고 하는데 방향을 잡아주는 거예요. 아, 근데 화성 15형은 없습니다. 보조 로켓이. 그래서 방향을 잡아주는 분사구가 따로 없다. 네. 이거는 화성 14형의 경우에는 러시아나 중국이 쓰고 있는 터플 M이나 뚱펑 시리즈가 예. 다 화성 14형의 스타일이에요. 근데 화성 15형은 저거는 러시아나 중국이 쓰지 않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아주 독창적으로 독자 개발한 것이다. 그래서 저런 경우에 방향 전환을 어떻게 하냐면은 아예 이 분사구 노즐 자체를 이제 움직이는 경우, 그걸 이제 추력 편향 노즐이라고 하는데 예. 그렇게 움직이든지 아니면은 저 보조 로켓이 내부에서 분사가 돼서 뭐 불을 뿜는 건 이제 하나일 수 있지만 예. 그런 식으로 완전히 다른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저걸 봐도 7월 달에 화성 14형을 쏘고 거기서 어떤 추출된 기술을 적용해서 지금 쏘았다? 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완전히 다른 겁니다. 저거는 뭐 메커니즘 자체가 다른 거예요. 예. 그리고 화성 14는 뭐 누가 봐도 러시아나 중국 기술을 차용한 것이라고 딱 보이는데 예. 화성 15는 아주 독창적인 그런 미사일인데 저게 이제 저런 형태의 그 노즐이 그 북한에서는 R-27이라고 무수단 미사일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는데 네. 예. 그게 이제 저런 싱글 노즐이에요. 아, 그런데 무수단 미사일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3,000km 날아가는 미사일입니다. 근데 지금 이거는 13,000km짜리잖아요. 예. 그래서 무수단 미사일 로켓을 바로 저기 썼을 리는 없고 예. 그 기술을 여기다가 차용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아, 네. 그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네, 그리고 이제 방금 이제 질문하신 예. 특대형 도발의 전주곡이냐? 핵실험 가능성을 제기하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북한이 이제 그동안 패턴이 있습니다. 초대형 핵실험, 성공적인 핵실험을 하면 또 성공적인 미사일 발사 실험을 그렇습니다. 하고 또 성공적인 미사일 발사 실험 이후에 또 핵실험을 연이어서 하고 하니까요. 이렇게 해왔거든요. 예. 지금 이제 화성 14형을 쏘고 나서 핵실험을 했죠. 예. 그리고 또 지금 화성 15형을 보여줘 성공했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예상할 수 있는 게 패턴이니까 예. 핵실험을 예상을 할 수 있는데 저라면 핵실험 안 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 6차 핵실험이 워낙 성공적이었어요. 예. 예, 굳이 또 보여줄 필요가 없는데 북한은 항상 우리의 예상을 또 뛰어넘으니까 그러다 이제 스케줄로 보면은 예. 12월 17일이 김정일 사망일이에요. 그리고 예. 2월 16일이 김정일 생일입니다. 예. 네. 그래서 2012년 12월 12일 날 은하 3호 로켓을 발사했습니다. 예. 그리고 2013년 2월 12일 날 3차 핵실험을 했어요. 예. 진짜 김정일을 기리는 어떤 그 추도식 할 때 뭔가 이렇게 축사를 해야 되니까 예. 추도사를 해야 되니까 예. 그게 쓰는 용도로 했죠. 그래서 이번에도 또 이제 12월 29일이 김정은이 총사령관에 추대된 날이에요. 네. 이제 6주년이죠. 예. 그런 것들을 또 즈음해서 한번 특대형 도발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예. 이제 핵실험일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예. 네. 도발 일지도 저희가 잠시 보여드렸는데요. 일단 핵실험의 가능성도 얼마든지 열려 있다는 말씀으로 저희가 오늘 대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인균 자주국방 네트워크 대표와 오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